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이 저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참 뭐라고 할까 천박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예상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상보다. 잘할 줄은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그 기대치도 넘어설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거 왜 잘하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을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뭘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정말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게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끌어가는 정부고, 맞으면 과포장돼 있거나 이렇게 겉포장돼 있는 그런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씩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딱 사람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느냐고. 예, 그러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그 얘기를 해요. 아직 20일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봐도 아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이 혹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이 선거 기간 내내 혹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저 원래 그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총리님 말도 울컥한 데가 있었느냐? 23일 날 봉화에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니까 나가서 인사말을 하려고 떡 올라갔는데 머릿속에 그렸던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오늘 8번째 추도식을 맞이해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제 울컥은 안 하고 그 대신 인사말을 짧게 했죠. 짧게. 아니요.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라는 게 감흥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예. 길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하고 인사말을 했죠. 신문 기사 혹은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혼자 울컥하시고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이길 걸 이겼는데 내가 잘했지 그런 건가였나? 저희는 출구조사 발표하기 한 2시간 전쯤이면 대충 압니다.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를. 예, 정보 소스가 있어서 되게 하는데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별로 이렇게 초조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는 이렇게 쉬운 선거는 없었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가 너무 재밌대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혼자 울고. 뉴스 별것도 아닌데. 돌려보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뉴스인데 혼자 울고. 그리고 쪽팔리니까 안 들키려고 혼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염원 같은 게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것 때문에. 총리님이 그런 적이 없냐고요. 총리님 뉴스 보면서 혼자 울고 저는 대학교 입학시험도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7번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왜 떨어져? 안 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울 줄 알았어. 이재정 의원님은 없어요? 혼자 맨날 울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랑 주진우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계속. 그때 이후로는 세상 사는 일이 되게 쉬워졌어요.
이거 혼자 이 기사 보다 울컥울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잘 울어서 역시 이제 선배 의원님은 의연하게 그 출구조사를 보셨는데 전 출구조사를 보고도 막 울었거든요. 이 현장에서 다 같이 저희 당 의원님들, 당직자분들 그리고 카메라가 이런 무대에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밑에 있는데 그 카메라가 층층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웃겨서 계속 웃고 있다가 갑자기 출구조사가 딱 나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손에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노력했던 게 그때도 울었고요. 뭐 기사 볼 때마다 눈물인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정말 속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안 됐던 게 국정교과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앞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으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분위기만으로 5년을 갈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 노회찬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80몇 프로 정도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또 막 생길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금년에는 그렇게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금년의 국정감사는 우리 정부가 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한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우리는 이제 자료를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월까지 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80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정조차도 어렵거든요. 상정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잘 발휘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잘 갈 수 있게끔 근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과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잘 지켜나가면서도 서로 간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상임위에서 장관들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 하듯이 그때는 우리 여당이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이제 감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의원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여당을 의원으로서 역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내는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시험 때 이제 오르게 될 겁니다. 총리님을 밖에서 볼 때하고 들어가서 가까이서 볼 때하고 차이점 뭐예요? 저는 이제 뭐 흔히 버럭 이해찬 이런데 사실 굉장히 젠틀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뵀을 때는 늘 사모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상하고 그리고 그 어떤 분의 말보다 사모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정말 알고 계시는 정말 완성된 남자?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다장다감하더라. 네. 네. 사모님한테만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초선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버럭의 모습보다는 조금 다정한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인자하고 다정한 언제 선배님. 벌어가십니까, 그러면? 저는 공무원한테만 벌어가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이 저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참 뭐라고 할까 천박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성실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런 분이 한국 보수를 대표해서는 안 되죠. 이 보수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무게가 있고 또 합리적인 보수는 아주 그 품위가 있고 또 이제 말씀도 격조가 있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말씀하신 그 보수가 표방하는 가치 그 지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먹어버렸어요. 네.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먹어버렸어요.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보수가 좋아하던 캐릭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격조 있게 하고. 그쪽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네. 안 뺏길 수도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격조 있어서는 이 양반처럼 격조 있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우여곡절,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뭐랄까요, 인생, 그 기질과도 거의 비슷하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도 보면 깨작. 야금 계속, 눈치 못 채는 사이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간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않고, 사람을 알고 나면. 그래서 이 지지율은 저는 그 노무현 정부나 혹은 그 이전에 다른 정부가 이렇게 크게 등락을 거듭했던 것처럼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저거는 막 큰 충격적인 건 잘 안 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모셔보면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는데도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응?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많이 보여요. 뭘 할 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고 또 두 분 다 소탈하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잘 경청을 잘 해요. 그 자기 주장보다도 듣기를 더 많이 듣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듣긴 듣는데 자기 주장이 더 세요. 저하고도 이렇게 논쟁을 해보면요, 듣긴 들어요. 안 듣는 건 아닌데 자기 주장이 원체 세니까 제가 그 밀려버린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들 화산 같은 이렇게 표현들을 다들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호랑이 같은 면이 있어요. 저도 버럭하는 걸 봤어요.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부른 별명이 있었어요. 저 혼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꿀먹은 호랑이라고. 두 양말 그렇게 달라요. 비슷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다 비슷해집니다. 그 생각이라든가 감정은 좀 뭐 그렇지 않지만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가서 노변 문변하면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노변 문변 사자성어. 이제 그럴 정도로 맞으면 닮은 꼴이죠. 맞으면. 그러고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변론하는 거 이런 걸 주로 맡아서 하고 또 이제 정의감이 아주 강한 부분 그 뭐랄까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그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고 성격만 달라요. 성격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그 정서적인 것도 이 변화된 유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거나 유권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완벽한 지도자나 완벽한 정치 권력은 없다고 봐요.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계시고 만족스럽고 또 다른 기대 더 이제 저희가 더 높여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반드시 실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망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 옆에서 보자도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상의를 하겠지만 혹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망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에 뽑은 지도자는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면 돌아올 용기까지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불통은 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불통은 물론이고 그 길을 돌아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이 권력을 국민 여러분들 촛불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정말 얼마 만에 얻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는 끝까지 아마 만족시켜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총리님 안 하신 얘기 있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걸 보는데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우리도 다 보고 있어요. 진실하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책임감이 아니 원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한번 원칙이 쓰면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많이 봤는데 아마 그렇게 국정을 끌어가면은 그 국정은 성공적으로 잘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80몇 프로 정도로 기대치가 이렇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또 막 생길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금년에는 그렇게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금년의 국정감사는 우리 정부가 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한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우리는 이제 자료를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월까지 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80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정조차도 어렵거든요. 상정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잘 발휘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함께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이 저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참 뭐라고 할까 천박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예상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상보다. 뭐 잘할 줄은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그 기대치도 넘어설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거 왜 잘하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을 그냥 순리대로 하는 걸 뿐이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뭘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정말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게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끌어가는 정부고, 맞으면 과포장돼 있거나 이렇게 겉포장돼 있는 그런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씩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딱 사람 하나 바꾼다고 그래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왜 떨어져? 안 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울 줄 알았어. 이재정 의원님은 없어요? 혼자 막. 맨날 울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랑 주진우가 하도 말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계속. 그때 이후로는 세상 사는 일이 되게 쉬워졌어요. 이거 혼자 이 기사 보다 울컥울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잘 울어서 역시 이제
선배 의원님은 의연하게 그 출구조사를 보셨는데 전 출구조사를 보고도 막 울었거든요. 이 현장에서 다 같이 저희 당 의원님들, 당직자분들, 그리고 카메라가 이런 무대에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밑에 있는데 그 카메라가 층층이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웃겨서 계속 웃고 있다가 갑자기 출구조사가 딱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손에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노력했던 게 그때도 울었고요. 뭐 기사 볼 때마다 눈물인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정말 속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안 됐던 게 국정교과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앞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으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분위기만으로 5년을 갈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 노회찬 의원도 말씀을 하고 거였나? 저희는 출구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발표하기 한 2시간 전쯤이면 대충 압니다.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를. 정보 소스가 있어서 되게 하는데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별로 이렇게 초조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는 이렇게 쉬운 선거는 없었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가 너무 재밌대 막. 그리고 뉴스를 보다 혼자 막 울고. 뉴스 별것도 아닌데. 돌려보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뉴스인데 혼자 막 울고. 그리고 쪽팔리니까 안 들키려고 막 혼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염원 같은 게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것 아니, 때문에. 총리님이 그런 적이 없냐고요. 총리님 막 뉴스 보면서 막 혼자 울고 막. 저는 대학교 입학시험도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7번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 농담인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느냐고. 예, 그러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그 얘기를 해요. 아직 20일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봐도 아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이 혹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이 선거 기간 내내 혹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저 원래 그렇게 울컥하는 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총리님 말도 아니, 울컥한 데가 있었느냐. 23일 날 봉화에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니까 나가서 인사말을 하려고 떡 올라갔는데 머릿속에 그렸던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오늘 8번째 추도식을 맞이해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제 울컥은 안 하고 그 대신 인사말을 짧게 했죠. 짧게. 아니요.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라는 게 감흥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길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하고 인사말을 했죠. 신문 기사 혹은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혼자 울컥하시고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이길 걸 이겼는데 내가 잘했지 그런